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는데 불박차는 고속도로에서요. 지금 속도가 빠르지 않습니다. 한 60 정도 된답니다. 네, 본인 말씀이 한 5, 60 정도로 가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저 트럭이 여기서 갑자기 깜빡이당이 쑥 들어오고 내가 피하다가 아이고 저 흰색 차 보세요. 아이고 저 아반떼 깡깡깡깡깡깡깡깡깡깡깡깡깡깡. 불박차 운전자는 저 아반떼랑 비접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랑 부딪히지 않았으니까 나 그냥 가도 되는 거겠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뺑소니로 신고가 들어와서 그래서 다시 현장으로 오게 됐답니다. 뺑소니는 내가 잘못해서 사고로 누군가를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하고도 그냥 가버렸을 때가 그게 특가법상의 뺑소니죠. 하지만 도로교통법에 정해진 사고 미조치는 나에게 잘못이 있느냐 없느냐에 관계하지 않고 나로 인해 사고 났다는 걸 알면서도 그냥 가면은 그것이 사고 미조치입니다. 그래서 뺑소니는 저는 저 트럭의 100% 잘못이라는 의견이기 때문에 트럭이 완전히 쑥 들어온 건 아니지만 저런 상황에서 핸들 안 돌아가는 사람이 없죠. 그래서 트럭의 100% 잘못이고 나는 잘못 없고 내가 잘못 없으니까 뺑소니 아니다. 사고 미조치 여부는 이제 그건 또 나중에 또 경찰에서 또 조사를 할 부분이고요. 제한속도 100인 고속도로이고 제 차량은 한 50, 60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뒷차랑 비접촉으로 접촉되지 않은 걸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뒷차 오는 거 보시죠. 여기서 쭉 가는데 뒷차가 지금 여기 내 뒤에 있었어요. 내 뒤에 오던 차가 여기서 3차로 쪽으로 나가면서 그러다가 일어난 사고예요. 이 사고에 대해서 트럭의 100% 잘못이고 저 트럭이 100% 그리고 요 차도 날벼락당한 거다. 근데 거기 지난번에는 포인트가 트럭이 확 들어온 게 아니고 조금 들어왔는데 이럴 때 조금 들어왔을 때 핸들이 돌아가겠습니까? 꿋꿋하게 버티시겠습니까? 그 부분에 주안점을 놓기 때문에 저 아반떼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근데 아반떼 측에서 요 차 운전자분께서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올려주신 영상을 보고 좀 놀랐습니다. 저에 대한 욕도 올라오고 해서요. 저는 늘 출근하는 길이에요. 이제 3차로로 변기에 좀 있다가 한 3, 4m 가면은 오른쪽으로 빠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가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차로 변경할 때는 앞에 차가 막히는 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앞에 이 차로의 벨로스터가 제 차의 사이드 미러를 부딪힌 후에 일어난 사고입니다. 근데 벨로스터는 부딪힌 걸 모르셨다고 그러고요. 이분은 사이드 미러가 부딪혔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순간적이라서 앞차는 몰랐을 수도 있고 내 뒷차는 느낄 수도 있고 그렇겠죠. 뒤에서 오던 아반떼가 과속이라느니 우측 추월이라느니 하면서 왜 이렇게 과속했느냐 왜 우측 추월했느냐 하면서 욕하시는데요. 저 100km 미만이었어요. 그리고 후방 블랙박스 보시면 사이드 분명히 펴져 있고요. 2차선 차량과 부딪히면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그래서 하면서 글을 올려주셨는데요. 아반떼 영상입니다. 아반떼 영상 같이 보시죠. 자, 아반떼 저 앞에가 벨로스터예요. 네. 여기서 피해가는데 이때 갑자기 들어옵니다. 아이쿠 이런 앞차 운전자는 제 차 속도는 한 50에서 60 정도 됐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정확한 속도는 모릅니다. 근데 불박차는 아반떼는 여기서 이렇게 우회전 나가야 될 거래요. 자 3차로 빠집니다. 빠졌어요. 완전히 빠진 다음에 갑자기 치면서 들어옵니다. 예. 아반떼는 완전히 날벼락이죠. 당연히 무가실이죠. 2차로 가다가 내 3차로 빠져야 되니까요. 이 3차로 비었으니까 쭉 빠지는데 3차로 아반떼는 날벼락 당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아무런 잘못도 없습니다. 다만 1, 2차로 차들이 속도 안 날 때 3차로도 아이고 교통의 흐름 좀 맞추지 아무리 3차로 빠져야 되지만은 왜 이렇게 빨리 갔어 뭐 그런 견해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자 상대가 5, 60 내가 80이면은 빨라 보이는 거죠. 과속이 아닌데 도대체 왜 그런 댓글이 올라왔을까요? 저는 아반떼 잘못 없다는 의견입니다. 트럭이 100% 잘못이죠. 불박차는 25.5톤 덤프트럭입니다. 짐을 가득 싣고 있어서 총 중량 38톤 정도 됩니다. 어떤 사고가 있었을까요? 이곳 자동차 전용 도로입니다. 시속 한 75km 달리고 있었습니다. 보시죠. 이런 욕 나오죠. 불박차 운전자분께서는 차를 가시다가 저 앞에 덤프트럭하고요. 또 그 뒤에 볼보 승용차가 가고 있는데요. 저 차들이 쭉 가야 되는데 속도가 줄어들더래요. 오 이상하다 느낌이 이상해서 빵! 이 차를 보신 게 아니래요. 달리던 차가 브레이크 잡았다? 그럼 뭔가 있을 수 있다. 내 앞으로 뭐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미리 빵 하면서 브레이크 잡으셨대. 리타더 브레이크 동시에 브레이크 잡았는데요. 근데 차가 들어오는 거야. 빵 하면서 들어오지 마. 근데 저 차가 하염없이 들어와서 결국은 들어오지 마. 제발. 만일
앞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면 앞에서 덤프 트럭하고 볼보 트럭이 멈추는 걸 보고 내가 미리 속도를 줄이지 않고 잠깐 내가 딴 생각했더라면 또 내 차의 속도가 좀 빨랐더라면 그럼 나는 저 차를 피하면서 확 핸들 들다가 전복됐을 거라는 그런 생각까지 갖고 계십니다. 최선을 다했는데도 도저히 피할 수 없었어요. 저기를 끼어들어온다는 거, 저 승용차도 피하기 어렵죠. 짐을 가득 실은 덤프 트럭은 도저히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차 운전자가요. 왜 나를 들이받았냐고 자기가 피해자로 주장하면서 덤프트럭 급히 멈추면서 온몸이 경직되고 몸도 불편하실 텐데 나 몸은 내가 견딜만 하니까 내 차만 고쳐주세요. 근데 안 해준대요. 보험 접수가 지금 안 돼 있답니다. 이거 100대 0이죠. 근데 상대 운전자가 인정을 안 한답니다. 지불 보정이 안 되고 있대요. 그래서 차 수리를 못하고 있답니다. 조사 과정에서 자기가 피해자라고 쌩 난리를 피웠다고 합니다. 아니 이 차 1,000만 원짜리 다니고 제가 1억 원 해주고 산 건데 저 빨리 고쳐서 일해야 되는데 수리비는 480만 원 나왔는데요. 근데 타이어가 엉망이 됐대요. 그건 잘못 하나도 없죠. 당연히 100대 0이죠. 그 승용차를 보호빵이 아니라 위험을 느껴서 뭐가 들어올 것에 대비해서 미리 빵 하면서 브레이크 잡았다는 거예요. 근데 차의 속도와 무게 때문에 피하지 못하고 사고로 이어진 거죠. 그렇다는 겁니다. 아니 본인이 고맙다고 해야죠. 불박차 운전자가 속도가 빨라서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앞차 그냥 치고 나갔으면 불박차가 속도 빠르지 않고 미리 빵에서 브레이크 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살려주셨는데 그런데 본인이 피해자라고요? 자동차 수리도 안 해준다고요?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명절 때마다 부모님께 인사드리기 전에 이분께 먼저 인사드려야 그래야 옳지 않겠습니까? 고속도로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저 앞에 트럭 잘 보세요. 저 트럭이 어떻게 하는지. 불박차는 벨로스터입니다. 2차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1차로가 차가 막히네요. 그러니까 저 트럭이 어떡하나? 트럭이 여기에서 쑥 나는 거 아이고 나 때문에 저 차가 이런 빙글빙글 아니 여기서요. 저 트럭이 어떻게 들어옵니까? 트럭이 앞에 차가 막히면은 먼저 깜빡이를 켜고 뒤에서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살폈어야 되는데 그냥 여기서 쑥 들어왔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왔어요. 완벽히 날 때릴 정도로 들어온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순간적으로 핸들을 틉니다. 근데 뒤에는 이 차가 오고 있었어요. 나도 핸들 틀었다가 많이 들어가지 않고 다시 되돌아왔어요. 되돌아왔는데 지금 절반 이상 들어간 것 같죠? 절반 이상 아니에요. 실질적으로는 조금 들어간 거예요. 조금 들어가니까 이 차도 놀래서 핸들 틀다가 그러면서 비틀비틀 이런 사고로 이어졌는데요. 이번 사고 트럭과의 과실비는 어떻습니까? 트럭은 그냥 갔었는데 찾았습니다. 보험사에서는 트럭과 부딪히지 않았다. 그래서 트럭 60, 트럭 때문에 일어난 사고는 트럭 60, 불박차 40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사고가 상당히 어려운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트럭이 깜빡이 없이 갑자기 끼어들면 나도 모르게 오른쪽 핸들이 돌아간다. 순간적으로 핸들이 돌아가죠. 그래서 비접촉이지만은 트럭의 100% 잘못이어야 되고 불박차에는 잘못이 없어야 된다는 의견이십니까? 아니면은 트럭이 아주 급하게 많이 들어온 것도 아니잖아. 조금 들어왔잖아. 침착하게 빵 하면서 핸들 꼭 잡고 빵 해줬으면은 저런 사고는 안 났을 거야. 성급하게 오른쪽으로 핸들 들었기 때문에 불박차에게 40% 있다는 거 그건 맞다. 60대 40 맞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여러분들이 저런 상황에서 침착하게 할 수 있을까요? 잘 가는데 트럭이 쑥 들어오면 요만큼 들어올지 더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핸들 팍 틀은 거 그걸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다. 아니야 침착해야 돼. 여러분들 의견은 몇 분이시죠? 네, 여러분들의 100%가 트럭의 100% 잘못이라는 의견입니다. 내가 뛰고 있는데 누가 갑자기 나한테 칼을 갖다 팍 들이대면 목에 칼이 들어오면 피하게 돼 있죠. 피하다가 옆에서 뛰는 사람 부딪혀서 옆에 사람이 다쳤어요. 내 잘못입니까? 칼을 들이는 쪽에 100% 잘못이어야 되겠죠. 따라서 어떤 분들은 저런 경우 트럭이 확 뚫은 게 아니고 바퀴 요만큼 들어왔잖아. 그러면 내가 침착해야지 빵 하면서 그게 되겠습니까? 트럭이 들어올 때 거리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리고 1차로 들어오려고 그러면 당연히 깜빡이 켜고 뒤를 봤어야 되는데 저 트럭이 들어오는 순간 다시 한번 보실까요? 트럭이 언제 들어옵니까? 트럭 쭉 가고 있는 나는 앞차의 안전거리 충분히 지키고 있어요. 근데 트럭은 앞차랑 가까이 갑니다. 앞차랑 가까이 가다가 여기서 트럭이 앞차를 들이받을 것 같아서 들어왔는지 아니면 난 옆으로 갈래 그래서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여기서 트럭이 여기까지 들어오면은 핸들이 돌아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급하게 많이 들어온 건 아니지만 고속도로에 저런 상황이 되면 그 누구도 핸들이 돌아갈 것 같습니다. 핸들 돌린 것 내 마음보다 몸이 먼저 되는 거죠. 불박차의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100%는 불박차 잘못 없고 트럭이 모든 사고에서 100%다 책임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3차로 오던 차도 갑자기 그 차도 잘못 없죠. 그런데 보험사는 비접촉이면 무조건 60대 40? 그거는 블랙박스 없을 때 얘기죠. 여기서 나는 빨간불이죠. 상대는 좌회전 신호 받고 그냥 이렇게 들어옵니다. 상대는 신호에 따른 좌회전. 앰뷸런스는 빨간불에 직진하다가 사고 났습니다. 차는 이렇게 망가졌어요. 그래서 이 차 타고 있던 응급구조사분이 여기 어깨팔 이런 데가 부러져서 지금 수술을 받았습니다. 조선대병원에 도착하기 5분 전에 일어난 사고인데요. 차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쭉 가고 있는데 좌회전한 차, 그 차는 물론 좌회전 신호를 받고 와서 제 차랑 사고 났습니다. 차에 불까지 날 뻔했습니다. 제가 신호 위반한 건 잘못했어요. 그런데 상대는 잘못이 없나요? 양쪽 보험사 같은 보험사예요. 구급차가 신호 위반이기 때문에 구급차 100% 쪽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에는 환자가 타고 있지 않았어요. 그런 긴급 상황이 아닌가요? 그게 아니죠. 긴급한 응급 환자를 태우러 가는 것도 응급 상황입니다. 긴급 상황이에요. 긴급 출동 중이었어요. 긴급 출동 중에 사이렌 경광등 반짝반짝 하고 가는데 뻔히 보이는데 그냥 와서 부딪혔어요. 경찰은 일단 불박차가 신호위반으로 잘못했다. 보험사도 같은 보험사인데 불박차가 100%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삐어 뻔히 보이죠? 뻔히 보입니다. 네, 차가 오는 게 소리도 커요. 뻔히 보이는데 만약 여러분들의 가족이 1분 1초가 급한 여러분들의 가족이 이 구급차에 타고 계셨거나 또는 지금 급해서 빨리 환자를 데려가는 그런 구급차였는데 그런데 저렇게 뻔히 보이는데 들어온 이 차랑 사고 났다 그러면 구급차에 잘못이 있을까요? 구급차는 내가 앵앵앵 하고 가잖아요. 앵앵앵 가는데 자, 차들이 없어요. 차들이 다 서 있어요. 저기 좌회전에 들어와요. 들어오면 멈출 줄로 알죠. 멈출 줄로. 멈출 거 생각하는 거죠. 저는 마음은 이 차의 100%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구급차 오는 게 뻔히 보이는데 거기서 들어가면 어떡합니까? 교차로 또는 그 부근에서는 구급차가 접근하고 있을 때는 멈춰야 돼요. 양보를 해야 됩니다. 소리만 들리도록 어디서 들리지? 내가 좀 양보해줘야 되겠는데 근데 뻔히 보이고 들리는데 내쉬는데 어디래? 하면서 들어온 차, 저 차 100%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외국에서는 아니 구급차가 저렇게 달려오는데 거기로 들어간다? 다만 불박차도 현실적으로는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여기서 앵 속도를 잠깐 줄여서 저쪽에 좌회전하는 차가 나한테 양보해주는 걸 확인한 다음에 갔더라면 여기에서 저 차가 멈추는 걸 보고 들어갔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고는 불박차는 신호위반 아닙니다. 지난 2021년 1월 12일 법이 바뀌었습니다. 긴급 자동차에 대한 특례, 속도 다 지키면 불 다 타죠. 환자 죽죠. 또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특례, 특별히 예외를 한다. 신호위반 적용하지 않는다. 중앙선 침범 적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경찰관이 그 차에 환자가 타고 있지 않았고 그리고 긴급 상황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일단은 긴급 상황인지 아닌지 불확실하니까 불박차를 가해 차량 쪽으로 신호위반 쪽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긴급한 환자를 태우러 가는 것이 증명되면 그때는 불박차는 신호위반이 아닙니다. 소리가 크긴 한데요. 옆에 가는 자동차랑 속도가 비슷하죠. 자, 1차로 들어갔다가 제한속도 50이네요. 앞차가 브레이크 잡아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피해갑니다. 자, 녹색 신호. 네, 여기서부터 속도가 좀 빨라지네요. 속도 빨라지는데 이런 택시가 아이고 좌회전은 택시랑 사고 났어요. 불박차는 1000cc급 오토바이입니다. 뒤에는 600cc급 오토바이가 따라오고 있습니다. 밤 9시경이고요. 이 동네는 사는 동네가 아니에요. 자주 가는 곳이 아닙니다. 불박차 운전자는 아니 내 녹색 신호인데 택시가 갑자기 신호 위반에 들어오면 어떡해? 그랬더니 택시는 나 신호 위반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비보 좌회전 표지판이 있네요. 택시 쪽에서 보면 비보 표지판이 있는데 불박차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 내가 정상대로 가고 있었는데 택시가 저렇게 갑자기 들어오면은 이건 신호 위반이잖아. 이거는 이번 사고
경찰에서 택시가 신호위반 아니다. 그리고 불박차 속도가 빨라 보인다. 아까 중간에 어린이 보호구역 있었어요. 근데 어린이 보호구역이지만 제한속도는 쭉 이어지는 50이랍니다. 제한속도 50도로에서 오토바이가 50보다 많이 빨라 보이는데 질문자께서는 제가 60 좀 조금 더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입장이에요. 경찰에서는 불박차 속도가 만약에 20km 초과했으면 그럼 불박차가 가해 차량될 수도 있어. 그래서 지방경찰청이 알아보겠다는 거예요. 2주가 지났는데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보험사에서는 경찰의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어. 아직까지 몰라. 어쩌면은 불박차 가해 차량 될지도 몰라. 불박차 가해 차량 되면 그럼 불박차 잘못 또 커지는 거예요? 이런 입장이에요. 뒤에서 오던 오토바이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사고 난 장면. 브레이크 잡으면서 쾅. 어이구 사람 크게 다치고 같은데. 여기 계시네 여기. 와. 저 택시를 들이받으면서 거기서 점프를 하셨네요. 크게 다치지는 않으셨고요. 안전장구 다 하고 있어서 2주 진단 나왔답니다. 택시가 들어올 때 오토바이 거리는 몇 미터였나요? 제 생각에는 한 20대 30m 되는 것 같은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역대! 진짜 얼마 안 되는군요. 요 횡단보도에서 여기까지 한 10여 미터, 여기 또 몇 미터. 진짜 한 30여 미터? 정확한 것은 이 택시 영상도 보고요. 요 불박 오토바이, 그 뒤에서 오던 오토바이 세 개를 합치면은 택시가 꺾어 들어올 때 과연 거리가 얼마인지 알 수 있겠죠. 과연 누가 더 잘못했을까요? 오토바이가 제한속도가 빨랐으면 오토바이가 가해 차량이 될 수 있다. 오토바이가 제한속도보다 빨랐어도 택시가 더 잘못이다. 여러분들은 100%가 2번입니다. 오토바이가 빨랐다 하더라도 택시가 가해 차량이다. 그렇습니다. 불박 오토바이 입장에서는 내가 정상 내신에 가는데 갑자기 택시가 신호 위반한 거 똑같죠. 비보호자회전은 택시는 비보호자회전이지만 오토바이로서는 그것이 비보호자회전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었어요. 밤에 건너편에 비보호 표지판 뒤집어져 있는 거 그걸 볼 수는 없죠. 내가 사는 동네도 아니고 거기 자주 가는 데도 아니고 어쩌다 한 번씩 지나가는 곳 거기가 비보호자회전이 허용되는 것이라는 거 알지도 못했고요. 그리고 설령 안다 하더라도 비보호자회전은 맞은편에 차가 없을 때 차가 멀리 있어서 내가 충분히 좌회전 가더라도 다른 차들에게 방해되지 않을 때 그때 좌회전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사고는 설령 불박차가 속도 위반했다 하더라도 신호 위반한 쪽이 훨씬 더 잘못했죠. 경우에 따라서 100대5도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제한속도 지켰더라면 꺾어 들어올 때 그때 빵 하면서 브레이크 잡아서 피할 수 있었는데 왜 속도를 냈느냐. 그런 측면에서 불박차에도 일부 잘못 있다고 볼 수 있어 보이는데요. 과연 제한속도 50도에서 얼마로 가겠느냐. 속도가 엄청 빨랐다 그러면 70대 30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번 사고는 90대 10 또는 80대 20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누가 더 잘못했나요? 제한속도 30도로에서 가고 있는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역방향으로 주차되는 차 아직 안 보이죠? 이때쯤 보이겠죠? 시간은 얼마 만에 부딪히나요? 1초 만에 부딪힙니다. 누구 과실이 많은지 판독해 주세요. 역주행차 100% 잘못이다. 역주행차 7, 80% 잘못이다. 50대 50이다. 전방주택만 불박차도 잘못이다. 불박차에 잘못이 있다는 분이 4%나 되시는데요. 불박차가 어떻게 피하죠? 상대차 보는 순간 내가 브레이크 잡으면 곧바로 멈출 수 있나요? 시속 30으로 갈 때 10에서 12m가 필요합니다. 역주행차 100% 잘못이라는 의견이 96%밖에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상대차가 나올 때 과연 몇 메타 될까요? 두 채 거리가. 자, 여기서 처음에 갈 때는 평온하게 가죠. 상대차가 이때쯤 보이겠죠? 이때 여기 차 한 대. 한 5m, 옆에 공간 5m가 안 될 것 같은데요. 여기 공간 한 전부 다 합치면은 한 13m 될까요? 13m인데 나도 가고 요 차도 옵니다. 나 혼자 같으면은 지금 피할 수 있어요. 근데 저 차가 나를 가로막으면서 옵니다. 여기서부터 그 공간이 얼마나 될까요? 아까 그 옆에 지나가는 공간 대충 한 13m 되는 것 같네. 13, 4m. 나도 가고 상대도 오고. 이걸 어떻게 피하죠? 상대가 서 있었으면 피할 수 있지만 예상할 수 있습니까? 저는 100대 0이라는 의견이고요. 여러분들의 96%도 100대 0입니다. 저렇게 차가 거꾸로 올 걸 예상 못했죠. 예상 못했는데 쑥 나오지. 으악 하면서 브레이크에 발이 가고 브레이크에 잡히면서 저 차가 나한테 오고 내가 때린 게 아니라 저 차가 때린 거죠. 날 멈추는 순간에. 저는 의심의 여지 없이 100대 0이어야 옳겠다는 의견입니다. 여러분들의 96%도 같은 의견이시고요. 자, 경찰차가 오른쪽에 서 있죠. 저 앞에
경찰들이 길을 가로막고 있네요. 네, 경찰관이 나그러 왼쪽으로 비켜갈까? 저 사람 봐, 사람. 야, 놔, 놓란 말이야. 이거 뭐야, 니들 뭐야? 경찰관들이 좋게 얘기를 하는데 말이 안 통하네요. 지금 내 옆으로 지나가기가 부담스럽죠? 혹시 저 치킨이 발버둥 치면 나한테 올지도 모르니까 어떤 상황이 될까요? 저렇게 계속, 아이고, 교통에 방해가 되고, 이거 심한데? 어떻게 해야 되죠? 저럴 때는? 할 수 없이 제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저 맞은편에 차 오고요. 위험하잖아요. 아이고, 결국은, 어떡하나요? 그래. 그래야죠. 어쩔 수 없죠. 네. 수갑을 채우네요. 네. 수갑을 채워서 제압을 합니다. 둘이서? 그래도, 잘 하시네요. 예. 이제 완벽하게 제압을 했습니다. 자, 이제 데려가면 되죠? 아이고. 네. 술을 드시더라도 좀 점잖게 드셔야지. 술 드시고, 난동 부리고, 저 경찰이 안 오고, 만약에 차가 지나가다 못 보고 그랬어도 어떻게 되겠어요? 제발 술 드실 때요. 너무 취하지 않도록. 너무 취하면 할 수 있습니다. 패스 영어입니다. 제한속도 30인데요. 차가 빠르지 않습니다. 길이 좁아서 빠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네, 제한속도 범위 내에서 천천히 정상적으로 잘 가고 계십니다. 저 앞에 신호도 없는 횡단보도인데요. 애기들이 서 있네요. 애기 손을 번쩍 뜨네요. 네, 건너가세요. 뒷차가 빵 그러네. 뒷차가 빵 했어요. 사람 가는 거 있는데 뒤에서 빵거리면 어떡해요? 뒤에 차가 4-5대 있었어요. 아이고, 인사를 전부 다 인사하고 가십니다. 아이고, 애기들. 아하, 네. 당연히 멈춰야죠.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당연히 애기 손을 들어줍니다. 아이고, 애가 손 드니까 원래 멈추려고 그러셨어요. 원래 멈추려고 하셨는데, 아이고, 네, 세 분이 다 같이 인사하시죠? 근데 뒤에서 왜 안 가냐? 빵거리면 되겠습니까? 뒤차 그러면 안 돼요. 자, 여기서요. 빵은 뒤차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 사람 가는 거 안 보여요? 네, 뒤차 운전자한테 혼자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다 건너가시면서 인사를 하시고, 또 인사하시고, 아이고,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당연한 거죠. 당연한 겁니다. 아니, 여기 건너려고 신호도 없는 횡단보도에 보행자 우선이잖아요. 차보다 보행자 우선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건너려 기다리세요. 그러니까 당연히 멈춰 건너가세요. 네, 인사를 하면서 세 분이 다 같이 인사를. 질문자분께서는 저분들이 엄마랑 애기들이랑 엄마 셋이랑 애기들이랑이 쭉 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어린이집 같아요. 어린이집에서 세 분이 옷을 다 똑같은 거 입으셨잖아요.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어린이를 데리고 지금 이렇게 야외 수업 나오신 것 같습니다. 당연히 멈춰야 되는 곳에서 뒷차가 안 간다고 빵 했어요. 예. 만약에 제가 멈추지 않았으면은 뒤에 차들이 4-5대가 서 있었는데 그 차들 계속 가면은 저 애기들 계속 서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을 때 당연히 멈춰야 되죠. 하지만 건너가는 사람이 있을 때 그때도 멈춰야 되는데요. 아직까지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빨리 법이 개정돼야 돼요. 횡단하는 사람이 있을 때 또는 횡단하려는 사람이 있을 때는 횡단보도 앞에, 정선 앞에 멈추도록 그렇게 빨리 법이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 정도면은 얼굴 잘 안 보이잖아요. 지금 이 상황을요, 제가 모자이크 된 거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차이 나는지 보세요. 자, 모자이크 된 거 보세요. 자, 모자이크 했습니다. 예. 어때요, 느낌이? 사람 가는 거 안 보여요? 완전히 느낌 반감되죠. 반이 뭐예요? 생생한 느낌이 안 들어요. 그래서 모자이크 하면요, 모자이크 없이 생이 느낌이 완전히 달라요. 이거는 따뜻한 영상이기 때문에 제가 모자이크 안 한 걸로 올리겠습니다.